네, 세월호 참사 당일 국군 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청와대로 출장 간 기록을 검찰이 확보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그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뉴스. 오늘 첫 번째 주시 네. 뉴스. 이게 한자로 주시하다도 되지만 주시. 왜 과일즙이 풍부한 주시 있지 않습니까? 네. 저로서는 육즙이 풍부한 걸 받아들이는데 국물이 많은 뉴스죠. 그러니까 네. 나올 국물이. 저는 이 뉴스를 보자마자 이거 주시 뉴스다. 네. 라고 떠올라서 왜 주시 뉴스라고 제가 할까요? 매우 이상한 뉴스예요. 국군 수도병원은 경기도 성남에 있습니다. 네. 검찰이 왜 거기를 뜬금없이 압수수색했을까요? 요즘 같은 때는 이게 겉만 봐서는 그 뉴스가 나온 배경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게다가 이 뉴스는 후속 기사가 없어요. 그죠? 후속 기사가 짧게 나온 기사입니다. 네, 짧게 나오고 그리고 검찰이 공개하지 않는 한 그걸 압수수색했다는 것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네. 그렇죠? 뜬금없으니까. 검찰이 공개한 거예요. 근데 이유도가 없어요. 왜? 설명도 없고 후속 보도도 없고 소스도 없고 희한한 뉴스죠 이게. 그러니까 왜 이런 뉴스가 하필 이 시점에 뜬금없이 등장해가지고 지면을 장식한 다음에 사라졌는가. 네. 왜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그 대통령 변호인이 네. 유 변호사가 갑자기 여성의 사생활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이거하고 연결되는 뉴스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돌발적으로 한 멘트가 아니에요. 여성의 사생활 존중이 본인이 사전에 그 작성한 문구 있는 거거든요. 그 고민해서 네. 처음으로 등장해서 한 말이 여성의 사생활이라는 키워드예요. 앞으로 생각해 보세요. 7시간은 특검에서도 조사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고 아직도 전혀 그 각도 못 잡고 있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7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이게 이제 이런 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여성으로서의 어떤 밝히고 싶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주치의가 아니라 일부러 여성인 간호장교를 불러서 어떤 진료를 받던 것이라고 나중에 특검에서 7시간 미스테리를 해명하려고 할 때 사전 포석으로 네. 그럼 검찰이 이걸 일부러 흘렸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제 개인적인 추측에는 단서를 달고요. 네. 네. 굉장히 뜬금없는 뉴스거든요, 이게. 그리고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 뉴스가 7시간 미스테리의 단서가 나온 거 아니냐라고 언론은 막 다뤘단 그렇죠. 말이죠. 네. 후속은 아무것도 없이. 사실 이렇게 작은 뉴스라서 별로 그렇게 크게 다뤄주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뉴스를 다룰 때마다 다 7시간 미스테리 단서가 나왔다고 네. 다뤘어요. 이 뉴스가 7시간 미스테리에서 주는 효과는 사실상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날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간호장교가 들어갔으니까요. 들어갔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뉴스는 거꾸로 당일 대통령이 청와대가 없었다고 하는 알리바이용 보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없었다고 하는 공세에 대해서 알리바이용으로 사전에 포석된 뉴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너무나 뜬금없는 뉴스거든요. 네. 그리고 검찰이 일부러 공개할 때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지금과 같은 시국에서는 어떤 뉴스도 민감하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를 검찰도 한단 말이죠. 네, 이거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로 보기에도 너무 이상해요. 후속도 없고 설명도 없고 왜? 그래서 저는 이 뜬금없는 뉴스는 나중에 뜬금없는 여성의 사생활과 합쳐져서 네. 나중에 그랬었던 거라고 대통령이 여성이라 말 못할 무언가가 있었다고 사전에 준비하는. 자, 다음 주시죠. 네, 이런 알겠습니다. 추정입니다. 예. 주 씨.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그 부산 해운대 LCT 비리 의혹 사건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내용을 유포한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 김무성 대표도 그 LCT 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글을 올린 네티즌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영등포 경찰서에 형사 고소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이틀 전에 네. LCT를 엄다하라 갑자기 지휘고를 막론하고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LCT 문재인이 검색어가 확 뜹니다. 그렇죠? 네. 이런 말 좀 드렸는데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경우에 주시 뉴스죠 이것도. 근데 포털에서 같은 단어를 계속 검색하는 네. 마케팅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뜨라고 검색어에. 그걸 다 걸러내요 기술적으로. 걸러내지 못한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은 왜 걸러내지 않았냐. 네. 알면 이거 단순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막 같은 단어 검색하면 같은 IP에서 계속 같은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걸러내요. 첫 번째 그랬다면 왜 안 걸러내냐 질문할 수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로 몰랐다고 한다면 그러면 IP를 우회하거나 또는 특수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네.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한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둘 다 질문의 대상인 거예요. 네. 그거는 사실은 전문 업체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박사모의 개인들이 힘을 모아 검색어를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한 일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걸 못 걸러냈다라고 변명한다면 그럼 그러면 다시 질문해야 할 건 누구냐는 거죠. 그 조직이 누구냐? 네. 네. 그리고 이 LCT 관련해서는 이게 주신 뉴스인 이유는 김진태 의원을 잘 봐야 됩니다. 항상 이럴 때는. 네. 김진태 의원은 항상 저쪽 진영에서 뭔가 작전을 구사할 때 최전선에서 깃발을 들고 뛰는 분 아닙니까? 네. 네? 어제 촛불은 곧 꺼진다. 바람 불면 꺼진다. 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바람이 있었죠. 뭐냐, 이 질문은. 바람이 뭐냐. 뭘까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여기서 화를 낼 게 아니라 이분이 바람이 부는 거를 느꼈으니까 바람이 온다 그러면서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했잖아요. 첫 바람은 일단 LCT인 거 네.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죠. 뜬금없이. 네. 그런 다음에 검색에 확 떴죠. 그리고 어제 갑자기 기사가 이런 게 나옵니다. LCT 이 회장이 최순실 네. 황제 계를 들었었다. 네. 그 뉴스도 화제가 됐었죠. 갑자기 떴어요. 네. 같이 들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몇 달 된 이야기를 갑자기 어제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개주는 최순실 씨가 아니에요. 나한테 네. 같이 개원이었던 거죠.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LCT가 처음 언제 시작된 거냐. 참여정부 때 시작됐다. 그때 비서실장이 누구냐. 문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다 연결하면 LCT, 최순실, 문재인 네. 이렇게 연결고리가 억지로라도 다 연결돼서 검색어가 만들어지고 막 유포되는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예를 들어서 PK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유력한 두 여야의 후보 중 한 사람들이 문재인과 김무성인데 네. 그분들에 대한 공격용이라고 두 양반이 동시에 생각하니까 동시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그렇죠. 것이고 네. 그런 작업 중에 하나였다. 라고 추정합니다. 예, 주신 뉴스였어요.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주에 검찰 조사에 응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20일에 최순실 씨를 기소하는데 기소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언론에서는 20일 기소 예정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는 그 뒤에 조사에 임하겠다는 전략 아니겠느냐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신뉴스 나왔네 이거. 연속 주신뉴스. 네. 제가 주신뉴스라고 하는 것은 해설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해설해 주시죠. 이렇게 기분이 나쁘십니까 저의 해설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참고인 중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네. 언론이 다루지 않았다. 놓쳤다 이거. 참고인 중지라는 건 결국은 대통령 조사에 응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고 네.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기소된 항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뇌물죄인데 네.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한 상태로 불기소가 된다. 네. 뇌물죄 부분은. 그러면 가벼운 좀 저렴한 얘기로는 싼 죄, 비싼 죄는 빠지고 싼 죄만 네. 기소되는 거다. 그래서 대통령 여기 보시면 대통령이 변호사 갑자기 다음 주에 나온다잖아요. 네. 왜 다음 주냐? 주말에 기소가 될 테니까. 그렇죠. 네. 그 최순실 씨는 이번 주 일요일이 만료거든요. 네. 기소 만료죠. 그 전에 기소를 해야 돼요.
다음 주를 넘어간다는 얘기는 그럼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뇌물죄는 불기소하고 빠진 채 기소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사를 보면 네. 여기 보면 검찰이 그것과 관련해서 기소한 뒤에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제가 나오거든요. 이게 다 피의자 전환하지 않으면 다 쇼라고 했다고 네. 쇼라고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네. 결과 점점점 저의 예측대로 가고 있는데 쇼라고 하는 게 공소장 변경할 수 있어요. 네. 준 법조인으로서 직업 피의자로서 있는데 네. 큰 틀 안에서 변경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걸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공모했다고 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은 공소 사실에 최 씨 등이 이제 박 대통령 등과 공모해서 직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적어 놓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제 두고 보십시오. 네, 여기서 또 최종적으로 검찰의 의지가 있냐 없냐를 볼 공소장에 다루는 공모입니다. 네. 공모라는 게 꼭 적혀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언론들은 계속해서 대통령이 지시하여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대통령이 공모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법적으로는 다른 얘기예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지시하여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그 사실은 예를 들어서 국가의 문화 융성을 위해서 네, 본인은 그게 불법적인 인식 없이 의도하지 않고 통치 행위를 한 것이라고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얼마든지 변호할 수가 있어요. 네, 공모라고 구체적 단어를 쓰지 않고 대통령이 지시하여 이렇게 쓰면 우리는 대통령이 적시됐으니까 범죄를 같이 한 사람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공소장에 공모라는 단어가 꼭 들어야 된다.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확인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지시하여 하고는 다르게 공모라는 건 범죄 사실을 인지한 채 함께 도모했다는 거거든요. 범죄인지 안 한지 모르냐는 단어가 이 공모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공모라고 정확하게 적시하지 않고 대통령이 지시하여 정도로 두리뭉실하게 하는 건 법적으로 장난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공모라는 단어를 계속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이때까지 나왔던 검찰의 난리들은 피의자 전환도 안 했잖아요. 네, 피의자 전화 안 했죠. 네, 안 하면 내가 다 쇼라고 그랬는데 공모라는 단어도 안 들어가도 또 쇼인 거예요. 자.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시네요. 왜냐하면 저쪽은 법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네. 정확한 차이를 모를 장난칠 수 있는데 네. 그런 여지가 있는 걸 언론들이 안 잡아내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피의자 전문으로서. 다음 뉴스를 주시죠. 네, 야권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또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오는 20일 회동을 갖고 전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 중에 한 분, 저희가 섭외 들어가서 아마도 이재명 시장님이 되게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분은 섭외에 막 응하시거든요. 어쨌든 모인 분 중에 한 분을 저희가 월요일 정도는 네.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려고 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최근에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다이어리를 제출받았는데요. 이 다이어리 속에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항목이 있었고 여기에 미르재단의 이름과 뜻풀이, 임원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었던 것으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박 대통령이 재단 설립과 기밀 유출에 대해서 최순실 씨와 공모를 했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구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검찰도 의도적으로 네. 공모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공소장에 공모라고 쓰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치행위를 하나로 충분히 변호할 수 있고 네, 꼭 공모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꼭 걸로.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공소장에 공모라고 써 있는가 어떤 범죄를 특정하고 네. 그 범죄에 대해서 공모해왔다고 대통령이 써 있느냐 안 써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가르쳐서 아니 뭐 지시하여 말하여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모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리 처방 의혹을 받고 있는 차움 의원에서 최순실 씨와 함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분은 최순실 씨를 들은 적도 만난 적도 없다고 하는 분인데 네, 같은 병원을 다녔네요. 참 우연이 많아요. 우연히 최순실 빌딩에 사무실이 있었고 우연 그 수많은 병원 중에 우연히 최순실 씨 병원에 같이 다니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김기춘 실장과 최순실 씨가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는데 네. 이제 문제는 그 줄기세포 치료로 굉장히 유명한 차병원이 정부로부터 이제 특혜성 지원을 받았다 이런 논란이 일었었던 거죠.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 지난 4월에 분당 차병원이 연구중심 병원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8년간 192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됐고요. 또 3개월 뒤인 지난 7월에는 복지부가 차병원의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를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차병원 그룹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최순실 씨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여태 등장했던 것들을 보면 대가 없는 거래는 없는 거거든요. 이쪽에 이런 대가를 받으면 저쪽도 저쪽 챙겼겠죠. 예, 그러니 계속 그런 서비스가 오고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네. 이 차원병원에 이 서비스를 받으면 결제했나 보십시오. 없을 겁니다. 그럼 결제는 누가 했을까요? 결제는 저걸로 했죠. 정부 지원금으로. 8년간. 만약에 그게 아니라 줄기세포 치료받을 때마다 다 결제했다. 그러면 그건 정상적이고 네. 그런 치료를 받았다고 할 수, 우연히 같은 병원이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이분 결제 안 했다고 봅니다. 결제 내역 좀 따져보세요. 결제했을 리가 없죠. 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고요. 하나 둘 정도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언론 현업인에 이어서 언론 학자들도 박근혜 정부와 공영방송 비판에 이제 가세를 했는데요. 네. 어제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3대 학회 소속 언론방송학자 484명이 그 박근혜 정부 권력을 비판을 외면한 공영방송 등 언론 책임을 비판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3대 학회가 공동 선언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뭐 중도,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이 사건을 맞이해서 한 목소리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사건에 진보 보수를 나누는 건 무의미하죠.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저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거를 보수라고 통칭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팬클럽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야 하지 이 상황을 보수로 통칭하면 보수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회에서는 당연히 네.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다 나오는 거고요. 정윤혜 씨 인터뷰도 하나 있던데 네, 짧게. 네. 최순실 씨 전 남편인 정윤혜 씨가 월간 중앙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쨌든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첫 언론 인터뷰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보좌했을 때는 한 번도 법적인 잡음이라든지 지금처럼 나락으로 떨어진 적이 없으셨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처럼 잡음이 나오게 된 건 이혼한 뒤에 최순실 씨를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내 불찰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멀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신뢰받는 모습을 보고 최순실 씨가 좀 질투한 것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불법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들키지 않았다는 말이네요. 네, 따지고 보면 그런 거죠. 네, 잡음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본인은 불법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없잖아요. 네. 정윤회 문건 당시 서열 2위였는데 네.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채경화 기자였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습니다. 네. 검찰이 왜 거기를 뜬금없이 압수수색했을까요? 요즘 같은 때는 이게 겉만 봐서는 그 뉴스가 나온 배경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게다가 이 뉴스는 후속 기사가 없어요. 그죠? 후속 기사가 짧게 나온 기사입니다. 네, 짧게 나오고 그리고 검찰이 공개하지 않는 한 그걸 압수수색했다는 것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네. 그렇죠? 뜬금없으니까. 검찰이 공개한 거예요. 근데 이유도가 없어요. 왜? 설명도 없고 후속 보도도 없고 소스도 없고 희한한 뉴스죠 이게. 그러니까 왜 이런 뉴스가 하필 이 시점에 뜬금없이 등장해가지고 지면을 장식한 다음에 사라졌는가. 네. 7시간 미스테리의 단서가 나온 거 아니냐라고 언론은 막 다뤘단 그렇죠. 말이죠. 네. 후속은 아무것도 없이. 사실 이렇게 작은 뉴스라서 별로 그렇게 크게 다뤄주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뉴스를 다룰 때마다 다 7시간 미스테리 단서가 나왔다고 네. 다뤘어요. 이 뉴스가 7시간 미스테리에서 주는 효과는 사실상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날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가로장까지 들어갔으니까요. 들어갔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뉴스는 거꾸로 당일 대통령이 청와대가 없었다고 하는 알리바이용 보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없었다고 하는 공세에 대해서 알리바이용으로 사전에 포석된 또 전혀 그 각도 못 잡고 있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7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이게 이제 이런 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여성으로서의 어떤 밝히고 싶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주치의가 아니라 일부러 여성인 간호장교를 불러서 어떤 진료를 받던 것이라고 나중에 특검에서 7시간 미스테리를 해명하려고 할 때 사전 포석으로 아, 네. 그럼 검찰이 이걸 일부러 흘렸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제 개인적인 추측에는 단서를 달고요. 네. 네. 굉장히 뜬금없는 뉴스거든요, 이게. 그리고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 뉴스가 7시간 미스테리에 네, 세월호 참사 당일 국군 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청와대로 출장 간 기록을 검찰이 확보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그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재밌는 뉴스. 오늘 첫 번째 주시 네. 뉴스. 이게 한자로 주시하다도 되지만 주시. 왜 과일즙이 풍부한 거 주시 있지 않습니까? 네. 저로서는 육즙이 풍부한 걸 받아들이는데 국물이 많은 뉴스죠. 그러니까 네. 나올 국물이. 저는 이 뉴스를 보자마자 이거 주시 뉴스다. 네. 라고 떠올라서 왜 주시 뉴스라고 제가 할까요? 이게 매우 이상한 뉴스예요. 국군 수도병원 네. 왜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그 대통령 변호인이 네. 유 변호사가 갑자기 여성의 사생활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이거하고 연결되는 뉴스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돌발적으로 한 멘트가 아니에요. 여성의 사생활 존중이 본인이 사전에 그 작성한 문구 있는 거거든요. 그 고민해서 네. 처음으로 등장해서 한 말이 여성의 사생활이라는 키워드예요. 앞으로 생각해 보세요. 7시간은 특검에서도 조사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촉매 관심사 중에 하나고 아직